얼마 전 주말에 가족들과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아주 낯선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보통 할인을 많이 하는 식품 코너나 가전제품 코너가 붐비기 마련인데 그날은 유독 귀금속 진열대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봤더니 바로 골드바를 사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편의점 도시락 옆 진열대에서도 금을 팔고 홈쇼핑에서도 내놓자마자 완판된다고 하죠.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합니다. 아니, 가격이 이렇게나 올랐는데 지금 사는 게 맞나? 내가 사면 꼭 떨어지던데 이번에도 상투 잡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단순히 내일 금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같은 차트 분석이 아닙니다. 차트가 뚫고 올라가는 붉은색 양봉 뒤에 숨겨진 훨씬 더 거대하고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돈이 왜 금으로 몰리고 있는지, 그 이유가 단순히 전쟁 때문이나 금리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 답은 경제학 책이 아니라 바로 물리학과 지질학 교과서에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우리가 서부 영화에서 보던 100년 전의 골드러시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정말 운 좋은 사람이 강가에서 사금 접시를 흔들다 보면 반짝이는 금덩어리를 발견하곤 했죠. 땅을 조금만 파도 금맥이 터졌죠. 말 그대로 노다지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경제 역사를 공부해보니 그 좋았던 시절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가 아닙니다. 바로 경제학의 가장 장인한 원칙 중 하나인 수학 체감의 법칙 때문입니다. 이 법칙,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시죠? 아주 쉬운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배가 고픈 상태라고 상상해보세요. 갓 구운 피자 한 판이 눈앞에 있습니다. 첫 번째 조각을 입에 넣었을 때의 그 행복감, 정말 최고죠? 효용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그런데 두 조각, 세 조각 먹다 보면 배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가 꽉 찬 상태에서 억지로 먹어야 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조각은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먹는 게 행복이 아니라 고문이 됩니다. 즉, 피자를 먹는 노력은 똑같아도 거기서 얻는 만족감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피자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 금광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00년 전에는 지표면 근처의 흙 1톤을 파내면 평균적으로 금 10g 정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삽질 몇 번으로 금반지 2개가 나온 이 셈이니 비용 대비 효율이 엄청났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쉬운 금, 즉 피자의 첫 번째 조각 같은 금들은 인류가 지난 100년 동안 이미 싹 다 파먹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지하 수천 미터 깊은 곳에 숨겨진 아주 캐기 힘든 금뿐입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금광의 데이터를 보면 흙 1톤을 채굴해서 엄청난 화학약품을 처리하고 정제해도 겨우 금 0.5g에서 1g 정도를 얻는다고 합니다. 과거보다 투입해야 되는 에너지와 비용은 수십 배가 늘었는데 얻을 수 있는 금의 양은 10분의 1, 아니 2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금채굴 산업이 직면한 수학 체감의 공포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결정적인 개념이 바로 피크 골드입니다. 석유 생산이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피크 오일처럼 금 생산량도 이미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 금 생산량이 2018년경 약 3,600톤 부근에서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아무리 금값이 올라도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상품이라면 가격이 오르면 공장을 풀가동해서 물건을 더 찍어내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다시 안정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시장의 원리죠. 하지만 금시장에서는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넘고 3,000달러를 향해 가도 광산회사들이 금을 더 못 캐냅니다. 왜냐고요? 땅속에 남은 게 별로 없으니까요. 게다가 새로운 금광을 찾는 건 더 어렵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남아프리카의 비트바트르잔트 같은 초대형 금광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오늘 당장 기적적으로 초대형 금광을 발견한다고 해도 환경 규제와 복잡한 채굴 기술 때문에 첫 금괴를 생산하기까지 평균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값 상승은 단순한 투기바람이 아니라 이런 물리적 공급 부족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비교를 하나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종이화폐와 금의 차이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때 보셨죠? 각국 중앙은행은 경제가 어려워지자 버튼 하나를 눌러서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뿌렸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데는 잉크값과 종이값 외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죠.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아무리 금리를 조절하고 유동성을 공급해도 땅속에 없는 금을 만들어낼 순 없습니다. 지질학은 중앙은행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격언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화폐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지만 금은 물리적, 지질학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자산과 무제한으로 풀리는 자산, 이 둘의 싸움에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어디로 움직일지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금값은 금리나 달러 가치에 따라 출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무조건 지금 당장 전 재산을 털어 금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의 금값 상승세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원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 과정입니다.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산출량은 줄어드는 수학체감의 법칙, 그리고 이미 생산의 정점을 지나버린 피크골드.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은 우리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시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진짜 방패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돈 키울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